호남 KTX 개통 이후 송정역 주변은 땅값이 크게 오르는 등 역세권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반면 광주역은 침체에 빠진 가운데 오늘부터 송정역을 잇는 셔틀 열차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20, 30대 청년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빠져들었다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취업난 속에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 순천만이 폐쇄됐고 우치동물원도 임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세월호 특위 위원들이 진도 팽목항을 방문해 세월호 인양이 늦어지는 이유를 따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역과 송정역을 오가는 셔틀 열차가 개통하면서 일부 고속열차 이용객들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하지만 광주역 활성화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KTX도 SRT도 다니지 않는 광주역에는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열차만 간간히 드나듭니다. 인적이 뜸한 대합실에는 식당, 커피숍 다 빠져나가고 지금은 편의점 하나만 남았습니다. 적자예요. 인건비가 아예 안 나와요. 저기 세 사람 근무하는데 인건비가 아예 안 나와요. 이 광주역에 셔틀 열차가 새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셔틀 열차는 광주역과 송정역 사이를 하루 30회 왕복 운행합니다. 고속열차를 이용하는 광주 동구 북구 지역 승객들로선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광주역 활성화로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광주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대안은 고속열차를 다시 진입시키거나 광주역을 폐쇄하고 개발 계획을 새로 짜는 거지만 아직은 어느 쪽에서도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고속열차 재진입 문제는 정부 반대에 막혀 있고 행정복합타운 건설 등 새로운 개발 계획은 구상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 1922년에 문을 연 뒤 거의 100년 동안 광주의 관문 역할을 담당했던 광주역. 존치냐 아니면 폐쇄냐의 갈림길에서 이정표를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 쇠락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광주 송정역의 상황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고속철의 잇따른 개통으로 사람들이 붐비면서 일대 땅값까지 크게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역세권 효과입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광주 송정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는 1913 송정역 시장. 하루 평균 3, 4천 명이 오갈 만큼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일대 땅값도 치솟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하고 지금 현재 시가는 한 4배 정도 그 정도로 상승한 걸로 저희는 추정합니다. 송정역 주변 지역인 광산구 송정동과 도산동, 황룡동은 지난해부터 광주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많게는 5% 이상 오르면서 올해 3분기만 놓고 보면 송정동의 지가 상승률은 광주 평균의 8.4배에 달합니다. KTX 개통에 따른 역세권 효과에다 수서발 고속철 개통과 복합 환승센터 건립을 앞두고 있어서 개발 잠재력 또한 높은 게 땅값에 반영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류 거점으로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이 지역이 발전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죠. 또 송정동이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된 것도 땅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6년 동안 7,800억 원이 투입돼 배후 주거단지 조성과 도시 재생 활성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추가로 땅값 상승세를 견인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검찰이 수백 명의 피해자들에게 수십억 원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조직 일당을 무더기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콜센터 상담원 등 조직원 대부분이 20, 30대 취준생이었는데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60살 김모 씨는 지난해 8월 정부 지원 햇살론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자녀 결혼 자금이 필요했던 김 씨는 전화를 걸었고 신용등급을 올려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돈을 빌린 뒤 바로 빚을 갚는 것을 반복하면 단기간에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속은 김 씨는 2달 동안 대출과 상환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문자 메시지와 상담 직원, 거래 통장 모두 보이스피싱 조직이 꾸민 거짓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같은 수법으로 무작위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수백 명으로부터 모두 34억 원의 돈을 가로챘습니다. 특히 200여 명의 조직원 대부분이 20, 30대 취업 준비생들로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친구의 유혹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유인을 해서 외국에 가면 이제 그 사무실에 데리고 가서 일단 이 조직에서 갖고 있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을 한 번씩 보여주면서 이제 읽어보고. 검찰은 20살 강모양 등 32명을 구속 기소하고 해외로 도피 중인 조직 총책 43살 박모 씨 등 핵심 간부 3명과 조직원 10여 명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축산 농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 순천만이 잠정 폐쇄됐고 우치동물원도 임시 휴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긴급 방역 차량이 광주 우치동물원에서 소독 작업에 나섰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가운데 서울대 공원에서 황새 2마리가 폐사됨에 따라 예방적 차원에서 방역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우치동물원은 사육 중인 400여 마리의 조류를 AI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AI가 진정될 때까지 임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국내 최초로 서울동물원에서 AI가 발생하였으며 우리는 관람조류 보호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임시 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철새 도래지가 없는 구례군 용방면의 한 농장에서 발생한 AI는 H5형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고병원성 여부는 이번 주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과 반경 500m 안에 있는 농가에 오리 4만여 마리를 긴급 살처분했고 고병원성 여부에 따라서 살처분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고병원성이 가능성이 한 95%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희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살처분. 전라남도는 농장 간 수평 전염이 진행됐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감염 경로에 대한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지역에서는 농장 7곳과 철새 도루지 4곳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가금류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은 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있는 팽목항과 인양 현장을 찾았습니다. 인양 일정 지연과 공정 변경 등 의혹을 쏟아내는 의원들 앞에서 업체 측은 반드시 인양을 해내겠다고 자신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세월호 특위 7명은 분향소를 먼저 찾았습니다. 지난 5월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방문한 것에 이어 올해 2번째. 참사의 희생자들을 조문하고 피부치를 아직도 찾지 못한 미수습자 가족들에게도 머리를 숙였습니다. 왜 버리셨어요, 저희? 제 아이가, 제 딸이 전일 동안 저기 있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개정 시도나 이런 것들 할 때마다 여당에서는 세금 낭비다라든지 또는 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씀들로 많이 반대를 해오셨는데 최근에 전국이나 또는 국민적 관심사가 세월호를 중심으로 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희생자 가족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인양 현장을 찾으면서 작업 바지선도 오랜만에 공개됐습니다. 선수 아래에 설치될 철제 받침대 리프팅 빔입니다. 최근 공정이 바뀌면서 5개가 추가됐습니다. 당초 계획이었던 28개의 리프팅 빔은 모두 설치됐지만 늘어난 겁니다. 이처럼 공정이 계속 변경되거나 인양 일정 지연 등에 대해 의원들은 상하이 셀비지와 해양수산부에 질의와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여전히 이제 기술적으로 디테일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식을 바꾸긴 했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 시뮬레이션이 부족한 것 같고. 정부와 업체 측이 내년 4월에서 6월 인양을 목표로 밝힌 가운데 더민주 세월호 특위는 이달 안에 특조위가 인양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기본 활동비 15만 원에 일한 만큼 소득이 보장되는 아파트 택배 사업단. 노인을 위한 대표적인 일자리 사업이죠. 이외에도 근로시간 월 30시간 이내 20만 원의 활동비를 받고요. 독거노인의 안부를 확인하고 말벗이도 해주는 노노케어.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악기 연주와 노래 등을 하는
이렇게 재능 기부 활동 등 노인들의 일자리와 복지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이 시행 중입니다. 올 한 해 이렇게 마련된 노인 일자리는 14,700여 개로요. 지난해보다 2,000여 개 정도가 늘었습니다. 내년에도 숲 해설가와 학교 앞 교통지킴이 등 17,000여 개의 다양한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체 노인 인구를 고려했을 때는요, 일자리 수는 단지 이렇게 1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국제타운 조성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사업의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비엔날레 국제타운 조성 사업은 중해공원 일대에 1,100억 원을 들여 비엔날레 자료관과 음악당, 공방촌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광주시가 추진해온 7대 문화권 조성 사업과도 연계돼 있지만 최근 기재부와 KDI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환경단체들이 정부의 영산강 친수지구 확대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전남 환경단체들은 오늘 성명을 내고 국토부가 고시할 예정인 영산강 하천 기본계획 변경안은 근린 친수지구를 확장하려는 계획이라며 친수지구가 늘어나면 하천 기능이 파괴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친수지구는 하천과 조화가 되도록 주거, 상업, 관광 등의 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광주 성덕고등학교 교정에 세워졌습니다. 이 학교 학생들의 모금 활동으로 만들어진 평화의 소녀상은 40cm 크기로 교실 앞 화단에 세워졌는데 학생회 측은 위안부와 같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모든 학생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위해 건립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남대학교가 지역 중고생을 대상으로 미래자동차 스쿨을 열었습니다. 미래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미래자동차의 기술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특강과 함께 자동차 경진대회 등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체험교육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또 광주 자동차 산업의 육성과 성장 가능성, 미래자동차의 산업 전망에 대한 특강도 실시됐습니다. 광주 전남 수출업체 10곳 중 6곳은 내년 중국 수출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지역 수출기업 101개를 설문조사한 결과 60.3%가 내년 중국 수출 전망이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수출 전망이 어두운 이유로는 중국 시장의 수요 부진을 꼽은 업체가 40%로 가장 많았고 원화 강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 하락 그리고 중국의 비관세 장벽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남 농업의 6차 산업화가 영세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전남의 6차 산업 종사농가와 농업법인의 수는 모두 2만 3천여 개로 전국 9개 도 가운데 경북과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체의 45%가량이 자본금 2억 원 미만이거나 상시종업원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6차 산업은 농촌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원을 연계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한국연예예술인협회 나주지회가 주민들과 친목을 다지고 어려운 이웃도 돕는 송년의 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보성군 복내면 출신인 LG 트윈스 윤진호 선수가 고향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장성군 진원면 여선자원봉사회가 행복 나눔 행사에서 팥죽을 판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구례군 협의회가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을 주고자 연탄 나누기 봉사활동을 했습니다.